훈계로 맞는 것도 나쁜 건가요? 훈계로 맞는 게 나쁜 건가? 근데 그거는 맞는 사람이 알아요. 맞는 사람이 훈계인지 아닌지. 훈계를 뭐로 해야 되나? 훈계로 맞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거짓말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거짓말이 잘못된 건가요? 거짓말이 잘못된 건가요? 거짓말 잘못됐죠. 아비님이 그럼 거짓말은 옳습니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계로 맞는 게 나쁜 겁니까? 훈계로 맞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훈계로 맞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현실은 훈계를 가장한 폭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은 잘못됐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상대가 거짓말은 나쁜 거죠. 하지만 상대가 거짓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만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헷갈리게. 그래서 아비님이 딱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훈계로 맞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은. 그러면 이 잣대를 들이대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맞아 마땅한 사람, 거짓말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생명이에요. 허무가 뭔지 아세요? 허무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없이 살면 극도로 빨리 허무하게 자살 충동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살 충동을 가장 빨리 느끼는 길은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극도로 빠르게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기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그 중에 가장 아비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건 뭐 저의 기준이 아니죠. 저는 이제 배운 거니까. 이걸 제가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아비님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비님은 단지 하나님께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죠. 하기야 이런 건 사람의 지혜로 하기 힘들죠. 어쨌든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아비님의 기준이에요. 훈계로 맞는 게 나쁜 건가? 나쁘진 않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대부분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맞으면서 커야 돼. 잘못됐으면 맞는 거야. 잘못했으면 맞는 거야. 뭔가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이건 남자 쪽, 이건 남성의 언어. 남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맞는 거야. 뭐 동생 있으신 분, 아니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는 걸 경험해 보신 분. 저는 오빠거든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잘못했으면 맞는 거야 라는 저 말 맞죠? 그러니까 훈계로 때리는 건 옳은 거야 이거죠. 훈계로 때리는 건 옳은 거야 라는 저 옳은 말이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나중에 봤을 때 저 말이,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맞는 거야 라는 저 나의 기준이
바로 손이 나가는 거야, 내가. 바로. 이거를 막 정의라고 명분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맞는 거야가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했으면 맞는 거야, 저 말은 틀린 말이다. 훈계로 때리는 거는 맞는 말인데, 훈계로 때리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건 좀 훈계야라고 하는 순간 바로 나가는 거야. 그런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되게 옳은 말이, 저 옳은 훈계로 때리는 건 괜찮아. 훈계로 때리는 건 괜찮아라는 명분이, 훈계로 때리는 건 괜찮아라는 명분이, 저 옳은 말이 나를 잔인하게 하더라고요. 점점 나를 점점 잔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살리느냐 죽이느냐로 기준을 보면 점점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저 옳은 말이 나를 점점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란 캐릭터가 안정화되기 전에 한 옛날 옛날 그때는 제 동생한테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저는 저의 인격이 제 동생 때문에 한번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옛날 모습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제 모습을. 그래서 어쨌든 저 옳은 말이 나를 죽이는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어쨌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옳으냐 그르냐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점점 잔인해지고, 막 아니면 나를 더, 그러니까 저 옳으냐 그르냐로 살아가면 되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반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옳으냐 그르냐라는 옳으냐 그르냐라는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나는 나빠. 잘못했어. 뭐 그리고 또 내가 부모님 기대에 못 미쳤어. 아니면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옳아. 저렇게 하는 건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런 기준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하냐면 반성, 후회, 그다음에 뭐 자학, 뭐 책임, 뭐 이렇게, 저게 나쁜 말들은 아니야. 나쁜 말들은 아닌데 저게 점점 어쨌든 한마디로 규정되는 건 돌덩이에요. 점점 무거워져요. 이게 내 인격이 점점 자라난다면 더욱더 내가 좀 뭔가,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면 내 덩치도 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돌덩이만 무거워지고 나는 짓눌려 가더라니까. 그래서 아비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비님은 간명해야 돼요. 아비님은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비님은 아비님은 옳은 말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틀린 말과 싸울 필요는 없지. 틀린 말들은 모두가 틀린 걸 아니까. 근데 아비님은 옳은 말들과 싸워요. 옳은 말인데 싸워요, 아비님은. 왜? 옳은 말들에 여러분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우울한지 알아요? 옳은 말들에 짓눌려서 그런 거예요. 맞는 말들. 왜?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옳은 말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 세상에 전쟁보다라고 하기엔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소프트킬도 킬이니까, 그죠? 전쟁만큼, 아비님은 감히 주장합니다. 전쟁만큼 저 옳은 말들이 많은 생명을 죽였다는 거. 찔러 죽이나 말려 죽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피만 안 튄다는 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 옳은 말들이 많은 생명을 죽였다고 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생명의, 이건 저의 기준이 아니니까 받으셔도 돼요. 한 인간이 주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셔도 됩니다. 기준은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보시다가 아니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기준은 어떤 법칙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에 이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게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옳은 말이지만 이 옳은 말이 나를 죽이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버렸어요. 저 옳은 말을 버렸다고요. 저 옳은 말 때문에 내가 내 동생을 잃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 난 이 옳은 말보다 내 동생과 제가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옳은 말 알아, 인정해, 좋은 말이야. 근데 필요 없어. 틀려서 아니, 내 동생의 생명이 더 귀해요. 그래서 한 30년 만에 제 동생에게 참여했습니다. 몰라, 그걸로도 씻을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가 되겠냐마는 그러다 이건 개인사 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지. 다 끝난 일이니까 우리 사이에는. 저의 모든 옳았던, 옳고자 했던, 동생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오빠로서의 어떤 신념, 철학, 아니면 의지, 아니면 주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도 옳았던 그 모든 행동들을 참여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사랑은 편들어주는 거. 그래서 동생의 편이 되어줬어요. 옳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내 동생이 옳다고 믿는 거면,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저는 편들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살리느냐 죽이느냐, 정확히 죽인다는 말도 아비님이 쓰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고 이 기준으로 살면 내 자식이 거짓말을 했네? 이런 나쁜 이게 아니고, 내가 내 딸을 아는데 이 어린애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네? 이 어린애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어린애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얘가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910점 받았다며, 너 930점 받았다며, 20점 모자랐는데? 그럼 이제 일순양이 벌벌 떠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나쁜 삐리리 이러면서 네가 그따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옳은 거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은. 근데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눈이 떠져요. 그제서야 보여요. 내가 내 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딸이 어떤 애인지 내가 아는데, 엄마인데 내가 저 세상 물정 모르고, 저 순진해가지고 저 공부밖에 모르고, 저 뭔 일만 있으면 남한테 피해될까 부들부들 떠는 저 애가 빌려준 돈도 달라 소리 못 해가지고 그냥 친한 친구들 용돈, 친한 친구들 인간 지갑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저 애가, 저 내 딸이 이 20점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을 할 정도면 내가 얘를 얼마나 잡았다는 뜻인가. 저 애를 내가 저 애를 망쳤구나. 그러니까 아비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저 애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난 잘하라고 푸시한 것 뿐인데, 나는 기왕 좀 더 받는 거, 910점 받을 거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한 940 딱 찍어가지고 안전하게 그냥 원서 쓸 때 쓰면 좀 좋아. 아니 910점 받는 애가 좀만 더 하면 그 2, 30점 그거 못 올리나? 나는 그러라고 좋은 마음에서 얘기한 건데, 내 딸이 그 20점 때문에 내 딸이 내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저렇게 떨고 있었다면
아, 내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그때서야 눈꺼풀이 이게 벗어지듯이. 그러면 내 딸 거짓말은 나쁜 것이나 내가 이 유약한 딸을 거짓말 할 수밖에 없게 몰아세웠던 건 아닌가. 그래서 둘 다 사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의 지혜로운 것은 엄마라면 리스나 그러나 엄마가 먼저 사과할 순 없다. 왜냐하면 네가 물론 나는 너 그래 결과야 이렇게 됐지만 나는 네가 잘 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난 몰랐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꼭 거짓으로 내게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네가 거짓말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라. 그거를 엄마가로서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리스냐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며, 왜냐하면 그렇다고 엄마가 먼저 사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사과는 받아야 해요. 리스냥이 먼저 받아야 해. 그건 딸이잖아. 그리고 딸이 먼저 거짓말 했기, 그러니까 거짓말을 쭉 해온 거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사과를 먼저 받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용서를 하고. 그렇지만 모든 죄의 대가에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한 분량만큼의 무언가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과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엄마가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둘 다 사과를 하는 거죠. 각자의 살리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자기 자녀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부모가 정말로 살리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솔직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비님은 그렇다고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래 모두가 거짓말이니까 쟤도 거짓말하고 쟤도 거짓말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왜 안 돼요? 다 거짓말쟁이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살리나 살리지 못하느냐 이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요게 리스닝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 자, 이게 1차 변호예요. 두 번째는 리스냥은 이 성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일 때, 약할 때, 미성년자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그러니까 약할 때, 성인이 아닐 때. 근데 리스냥은 이제 25세 이제 성인이에요. 물론 마음은 잘하지 못했고 엄마도 변함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막 솔직하게 얘기해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가 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얘기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 근데 엄마는 아마도 변하시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변호하는 건 리스냥의 거짓말을 사소하게 했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보이지 않는 어떤 은근한 기대가 깔려있는 무언가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변호입니다. 리스냥이 거짓말한 건 잘못된 것이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아비님 변호예요. 자, 그렇다면 전 앞으로 계속 거짓말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요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건 변호입니다. 변호예요. 변호. 근거 있는 변호.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거는 약할 때예요. 리스냥. 약할 때는 정말 변호가 가능해요. 지금도 물론 리스냥 약하지만 똑같이 약하지만 지금은 성인이에요. 어쨌든 내가 똑같이 약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10대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성인이에요. 그래도 저는요 다 똑같아요. 전 달라진 거 없어요. 저는 키도 별로 안 자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찍으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 인정하는 25세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엄마한테 완전 욕 들어 먹으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는 성인으로서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변호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랄까 지혜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지혜예요. 자, 리스냥, 아비님은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진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거면 지혜라는 게 필요 없죠. 그냥 뭐 솔직함이 저기서 뚱뚱한 애 보고 돼지, 이게 솔직함은 아니잖아요. 막 저기 장애인이 걸어오는데 병신, 엄청 솔직하잖아요. 아 솔직해, 너무 솔직해, 돼지, 병신, 솔직하잖아. 너무 솔직하잖아. 그죠? 너무, 와, 난 너무 솔직해. 자, 아비님은 태도와 살리는 기준을 중요시하잖아요. 벌써 태도가 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내 돼지라는 이 말이 저 사람을 결코 살리게 하지 못하겠죠. 내 병신이라는 이 말이 저 장애를 가지신 분을 절대로 살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님이 솔직함이 내뱉는 게 아니고 솔직함을 배워야 된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태도와 살리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일단 살리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어쨌든 솔직함과 배치되는 거니까. 근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자, 요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말은 나쁜 것인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약해서, 내가 지금 너무 약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잘못 썼네요. 오타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약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근데 미성년자는 무조건 살고 봐야 돼요. 이게 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다고. 이건 아비님 변호만 해요. 진짜 변호만 해요. 근데 리슨양은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은 달라요. 정말로. 리슨양이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거짓말이 편하면 거짓말 하고 말죠. 거짓말도 편해요. 그냥 거짓말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아마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간다는 건 이제 내 양심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나 잦은 무언가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막 내 집에 내 자존감이라는 벽에서 벽돌 한 개쯤이야 벽돌 한 개씩 계속 빼다 보니까 이제 막 집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빼가지고 벽돌을. 그럼 이제 집이 무너지면 리슨 양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양심, 내 자존감,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이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이른 거예요. 더 이상 벽돌을 빼선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바람은 거세게 불고 벽돌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빼선 안 되는데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비님이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거, 항상 아비님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비님은 모든 말에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써요. 아비님도 인간인지라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 기준은, 그래도 저는 좀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전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해요. 지혜가 뭐냐면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
이 상황을 피해야 돼. 만약에 상황을 피해야 해. 아니면 리슨 양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시켜서는 안 돼. 이런 거, 뭐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피해야 되는 상황.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럴 때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면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서 찾아요. 거짓말 말고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말들. 물론 뭐 변명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솔직함의 범위 안에 있는 말들 중에서 찾아요. 처음에는 무지무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근데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해야 비로소 자기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좀 만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더 이상 도망가길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솔직함의 범위, 거짓말이 아닌 말,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서 찾아야 돼요.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서 찾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다가 이제 나를 살리고 상대방까지 살릴 수 있는 말까지 찾을 수 있으면 그건 점점 성숙돼 가는 건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될 거고 일단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말들,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지혜예요.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게 성인이 된 25세의 여성이 미성년자일 때와는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일 때는 아비님이 이런 걸 권한다기보다 일단 무조건 살라, 무조건 생존해라, 무조건 생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슨 양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항상 변호. 내가 약해서 그렇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 나는 다른 사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만큼 내 자신도 아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의 벽돌을 그렇게 막 하나씩 둘씩 빼다 보니까 이제 집이 흔들거릴 정도로 더 빼버렸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걸까? 깊이 자각을 하고 그래, 엄마에 대한 무언가 때문이지. 그래, 우리 엄마는 절대 만족시켜줄 수 없고 엄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내 이 상황 나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 나의 벽돌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했을 때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짓말로 상황을 피해 왔지만 앞으로는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서 이 상황을 피하는 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나 할까? 있어요. 그건 아비님이 평생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전혀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솔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만나게 돼요. 알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런 말이 어딨어 하다 보면 진짜로 실행하게 되면 내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가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구나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도망가기 싫어하는구나. 그 표현이 바로 그럴 때 생겨요.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랄까, 아까 말했잖아요. 뭐 자괴감이라 그랬나? 괴롭다고. 안 그러면 괴롭지도 않겠지. 상황 피했으니까 나이스 이랬을 텐데 지금 괴롭다는 건 이제 자기 마음의 한계에 이른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쌓여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물론 자기 자신의 의견인지도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말이 아닌 말들 중에 상황을 피하는 말들을 찾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적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적는 행위를 해야만 자기 자신과 그나마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걸 하나 더 하시면 리슨 양은 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만족시키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리슨 양에게 지금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험 통과하고 뭐 어딜 편입하고 이런 것보다. 아비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